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챗GPT에게 코딩을 시켜서 AI 웹 앱을 개발하는 과정을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ounds good. 이것이 지난주까지 진행된 상황인데요. 이 앱은 이 챗봇 앱을 바탕으로 수정을 한 것입니다. 이 챗봇 앱에서는 URL을 입력을 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LLM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건데요. 이 기능을 파일을 업로드해서 LLM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과정으로 바꿨습니다. 바로 이 기능만 바꾸는데 제가 챗GPT와 6번의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이 작업은 제가 예전에 똑같이 진행을 한번 해봤었다고 했죠. 그때 개발했던 렉 앱이 이 부분입니다. 똑같이 챗GPT랑 똑같은 소스 코드를 가지고 제가 원하는 앱을 개발을 했는데요. 이때는 3번의 대화가 오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작업을 하더라도 챗GPT에게 질문하고 받는 답변이 약간씩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는지 나중에 한번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이 앱의 최종 목적은 소스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벡터라이즈하는 벡터라이제이션 부분과 그리고 벡터라이제이션 한 부분의 데이터를 리트라이벌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LLM과 대화를 하는 리트라이벌 단계, 그 다음에 이때 다루는 요 벡터 스토어에 있는 내용들을 관리하는 요 어드민 페이지, 이렇게 3개로 분리를 해서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파일 업로드하는 부분을 완료를 했으니까 이제는 벡터라이제이션 하는 부분과 리트라이벌 하는 두 부분으로 이 소스 코드를 나누어 달라고 한번 챗GPT에게 부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난번에 진행됐던 소스 코드고요. 이 소스 코드를 전체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만들어야 되겠죠. So the big question is this. 전체 코드를 밑에 복사를 하고요. 질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을 전체 복사를 해서 챗GPT에게 질문을 하면 됩니다. 네, 한번 해보죠. 어떻게 되는지요. 제대로 질문 내용을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질문에 맞게 열심히 챗GPT는 코딩을 하고 있죠. Programming complete. 예, 이렇게 벡터 스토어 파이썬 파일, 챗봇 파이썬 파일 이렇게 2개의 파일로 만들어졌습니다. 복사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복사를 해서 벡터 스토어 이 부분에 저장을 하고요. 두 번째 부분은 복사를 해서 이 챗봇 부분에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전의 코드는 여기에 별도로 따로 남겨놨습니다. 근데 여기 복사하자마자 에러가 하나 발견이 되는데요. 오픈 AI를 인풋하지 않았나 봅니다. 이런 에러가 벌써 나오네요. 이거는 간단하니까 추가를 해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에러가 사라졌죠. 이 챗 GPT가 2개의 파일로 나눈 것을 제가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저장을 하고요. 저장을 하면 여기에 나와 있죠. 처음에 벡터 스토어 부분, 관련된 문서를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rocess files라고 되어 있죠. 성공적으로 됐네요. 자, 여기서는 인간의 미스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충분히 생각을 하지 않고 일을 진행을 한 건데요. 무엇이냐면은 여기서 벡터 스토어에 저장을 하는 과정에서 파일스에 저장을 할 때 이것을 따로 파일 형식으로 저장을 하지 않고 메모리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저장한 파일이 무엇인지 모르게 되는 겁니다. 이 안에서 같은 메모리를 사용하는 상황에서는 그 데이터를 이용을 할 수 있지만 다른 파일로 가거나 다른 세션에서 그 내용을 다시 가지고 오려고 하면은 올 수가 없죠. 벌써 메모리에 있기 때문에 정보가 날아가 버렸죠. 그래서 이것을 파일 형식으로 저장을 해서 거기서 된 제목을 주고 그 제목을 토대로 다른 세션에서 다른 페이지에서 그것을 사용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챗 GPT에게 코딩을 시키더라도 그 시키는 사람은 전반적인 과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앱을 만들어야 되는지 최종 타겟이 확실하고요. 그 타겟을 어치브 하기까지 AI를 리드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챗 GPT에게 그 부분을 수정을 해서 다시 코딩을 하도록 시키겠습니다. 질문은 이렇게 했습니다. 벡터 스토어 파이썬 파일에 데이터를 파일스의 파일 형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해 주고요. 이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능이 있어야 되는지 인간이 알아야 되고 이 파일스 벡터 스토어에 파일 형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저장할 때 해당 데이터의 토픽을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도록 해주고 챗봇 파이썬 파일에서는 이 파일스에 있는 토픽들을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드롭다운 형식으로 그 토픽들을 표시해주고 사용자가 선택한 토픽에 대한 데이터를 리트라이벌해서 오픈 AI의 챗 GPT에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전반적인 앱의 방향
방향성과 기술들 정도는 인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질문을 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개발자에게 이런 과정을 다시 시켰다면은 아마 개발자는 짜증을 좀 냈을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시킬 때 확실하게 시켜서 해야지 기껏 만들어 줬더니 자기 리퀘어먼트가 잘못됐다고 수정을 해 달라고 한다면 저라도 짜증을 내죠. 하지만 AI의 장점은 아무리 인간이 실수를 해서 다시 재작업을 시키더라도 짜증을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이렇게 순식간에 원하는 대로 수정을 해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러면 챗GPT가 수정한 이 소스 코드들을 다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그 실수가 그대로 반복이 됐네요. 아까 제가 이렇게 넣은 부분을 이 질문을 할 때 언급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을 했습니다.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챗GPT에게 수정을 하도록 하든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수정을 했으니까 요거를 킵하면서 너도 수정을 해라 라고 별도로 명령을 내려줘야 되겠죠. 챗봇 부분을 복사를 해서 페이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Save all 하고요.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죠. 이 페이지를 표시할 때는 아직 에러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토픽을 입력하는 부분이 새로 생겼죠. 그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토픽은 이렇게 하고 프로세스 파일을 눌렀습니다. 예, 에러 없이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럼 그 다음 파일에서 이것을 불러와서 사용을 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서 파일 로드 로컬이라는 부분이 에러가 났죠. 이 부분을 다시 수정을 해야지 됩니다. 일단 파일스에 있는 토픽들을 불러와서 드롭다운 메뉴의 아이템으로 넣어달라는 것까지는 제대로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에러 메시지를 복사를 해서 챗 GPT에게 수정을 하도록 시키죠. 그래도 제 기대 이상으로 이번에는 일을 잘 처리를 한 것 같아요. 여기에 이렇게 에러 메시지를 주면서 수정해 달라고 하면 되죠. 자기가 따로 뭐 분석을 합니다. 이 인베딩 인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 벡터 스토어에서 사용된 동일한 오픈AI 인베딩 스케치를 챗봇 파이썬에서도 사용하여 파이스 로드 로컬 메서드에 전달을 해야 됩니다. 원인은 제대로 알았네요. 그럼 이 내용을 복사해서 그대로 사용을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에러가 났습니다. 여기서는 뭔가 안정성 문제 때문에 에러가 난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치료로 해야지 된다고 하네요. 요거를 챗GPT한테 알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제가 분석을 하겠죠. 보안 경고로 인해 발생을 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한 소스 코드를 밑에 타이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복사를 해서 다시 페이스트를 하고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합니다. 이 과정만 계속 반복을 하시면 되죠. 소스 코드를 보느라고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됐네요. 아직까지는 한 개만 있으니까 드롭다운에는 한 개만 있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고 그 답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될 거라고는 기대를 안 했는데 오늘은 2번 정도 얘가 실수를 하더니 제가 원하는 대로 코딩을 잘 해줬습니다. Excellent job, milady. 그러면은 다른 토픽을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죠. 여기서는 이렇게 토픽 제목을 선정을 해서 입력하는 데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불러와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가 나타났죠. 이것도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키텍처를 하고 질문을 합니다. 에이전틱 워크플로우스의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죠. 그래서 뭐 번역은 잘 못됐어요. 요 기능을 보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아젠틱 플로 컨시더 3 levels of academic behavior 블라블라 이렇게 나와 있죠. 영어로는 제대로 요약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죠. 아까 진행했던 질문은 Understanding AI Agentic Workflows에 대한 거고 두 번째는 Architecture Agentic Workflow에 대한 거죠. 근데 이것이 같이 표시가 되고 있어요. 즉 하나의 세션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웹페이지가 실행이 될 때 모든 세션을 새로 설정을 하도록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각 토픽마다 별도의 세션으로 처리를 하도록 만들 수가 있겠네요. 이거는 각각의 프로젝트의 리퀘어먼트에 따라서 바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의 세션으로 관리가 되는 것이 더 나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대로 사용을 해도 되겠고요. 토픽마다 다르게 이 세션을 관리를 하기를 원하면 요거에 대해서도 수정을 요구를 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도 저는 휴먼 미스테이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Human error.
Yes, simple human error. requirement를 확실하게 정해서 AI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애매모호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면은 에러가 발생하는 부분은 요즘 100% 저는 AI의 미스테이크라고 봅니다. 이 기능을 실행할 때 최소한 이런 에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매번 질문할 때마다 한 두세 번의 에러는 반드시 나오게 되더라고요. 전체적인 소스 코드를 보지 않고 질문하는 그 부분의 기능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이런 에러가 나오는 것 같고요. 여기까지는 AI의 미스테이크이고, 그리고 아까 소스 코드 없이 제가 질문을 다시 한 경우가 있었죠.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휴먼 미스테이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도 이거를 파일스의 파일 형식으로 저장을 해서 다른 세션에서 혹은 다른 사용자가 이것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처음에 부탁을 했어야 됐는데 그것을 못한 것, 이것은 휴먼 미스테이크죠. 그리고 latest result에서도 이 세션을 별도로 관리를 할지 아니면 하나로 관리를 할지에 대해서 requirement를 확실하게 제공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에러이기 때문에 이거는 휴먼 미스테이크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제가 챗 GPT에게 코딩을 시켜서 개발한 기능은 이 벡터 스토어와 챗봇 이 두 가지죠. 그리고 이것은 이 챗봇 소스 코드를 기반으로 제가 수정을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URL을 입력하면 해당 웹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긁어와서 벡터 스토어에 넣고 거기서부터 데이터를 리트라이벌해서 AI와 질문과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소스 코드였는데 그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에 맞게 기능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어서 수정한 것이 바로 이 두 개의 파일이죠. 어떻게 수정을 했냐면 이 URL을 넣는 과정을 파일을 업로드하는 과정으로 수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을 챗봇 페이지에서 불러와서 거기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든 토픽을 이곳에서 불러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파일스의 메모리로 저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파일 형식으로 저장이 돼서 영구적으로 저장이 되도록 해서 다른 세션이나 다른 사용자가 불러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들도 추가를 했고요. 이후의 기능들은 굳이 진행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비디오에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떻게 챗 GPT에게 코딩을 시키는지 그 작업을 보여주는 내용을 공유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요. 지난 시간에 한 것과 이번 시간에 한 내용들을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챗 GPT에게 코딩을 시키는 작업이 진행이 되는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타겟 앱을 정하시고 그 앱을 챗 GPT에게 코딩을 시켜서 개발을 한번 해보시면 더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Do it yourself. 여기서는 제가 실무에서 챗GPT에게 코딩을 시켜서 앱을 만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느낀 점들을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실무에서 AI에게 코딩을 시켜서 앱을 개발하면서 느낀 점들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직 AI는 한 번의 에러 없이 완벽한 코딩을 하지는 못합니다. 인간의 질문에 대한 그 내용만 포커스를 두어서 코딩을 하기 때문에 전체 소스 코드가 에러 없이 실행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는 해당 에러의 원인을 파악하고 수정하는 작업에는 인간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AI에게 코딩을 시키면서 든 생각은 뭔가 스크립팅에는 아주 천재적이지만 좀 말귀를 잘 못 알아듣고 실무 경험이 부족한 갓 학교를 졸업한 그런 사회 초년생을 조수로 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개발자 중에서 스크립팅을 아주 잘하는 개발자를 한 명 고용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AI에게 코딩을 시킬 때에는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보다는 간단한 예제 코드를 제공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훨씬 진행이 빠릅니다. 구글링을 해서 찾은 간단한 예제 소스 코드나 아니면 내가 공부하면서 만들어 두었던 예제 코드 혹은 각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튜토리얼에서 제공하는 예제 코드 뭐 여러 가지 예제 코드들은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예제 코드를 제공하면서 그것을 기반으로 수정을 해달라고 AI에게 부탁을 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훨씬 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아직 인간의 역할은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꼈는데요. 인간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하면 뚜렷한 그런 최종 목표 앱에 대한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선장이 목적지를 확실하게 알고 거기를 도달을 하도록 선원들을 리드해야 되는 그런 선장의 역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스크립팅 천재인 사회 초년생을 잘 리드하기 위해서는 앱 개발에 대한 기본 지식은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AI가 코딩을 다 해줄 것이기 때문에 코딩을 배울 필요 없다라는 것은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이 앱 개발에 대한 기본 지식은 인간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실행을 하고 에러를 보는 능력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더 좋은 대답을 얻으려면 더 좋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requirement를 구체적이고 빠뜨림 없이 AI에게 제공을 하면 휴먼 에러를 방지하고 AI가 더 완벽에 가까운 그런 코드를 여러분에게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역할들은 많이 필요하고요. 지금 현재
현재 AI의 코딩 실력은 기존의 개발자의 개발 시간을 크게 줄여주는 그런 역할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크립팅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AI에게 코딩을 시키기에는 아직은 좀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앞으로는 그 부분까지 보충을 해주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이 나오겠죠. 얼마 전에 AWS에서 발표한 앱 스튜디오라는 것을 보면 프롬프트만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주면은 이 앱 스튜디오가 개발 계획서를 쭉 작성을 하고, 인간은 그 문서로 된 개발 계획서만 쭉 읽어보고 괜찮으면 OK 버튼만 누르면 자기가 알아서 개발을 해준다고 합니다. 아직 실제로 제공된 서비스를 제가 사용해보진 않아서 이게 이 광고만큼 제대로 작동을 할지, 또 실제로 이걸 사용할 때 어떤 챌린지가 있을지는 아직 모르지만 어쨌든 방향성은 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또 비용도 발생을 하고요. 또 여기에서 나름대로 사용법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시간들이 필요로 할 겁니다. 이런 서비스들은 아직 약간 미래의 얘기고, 지금 현재로서는 AI가 코딩을 통해서 인간을, 그리고 나의 일을 도와주는 데에는 이런 능력과 한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가 바로 랭체인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랭 그래프인데요. 이것은 질문과 답변 사이에 여러 스몰 스텝들을 넣어서 더 좋은 답변을 한 번에 얻을 수 있도록 중간 프로세스들을 마련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예제는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에 대한 예제 중 하나인데, 이것은 여러 가지 에이전트가 각자 가지고 있는 툴들을 이용해서 좀 더 좋은 질문과 답변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그런 컨셉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자료를 검색을 해야 되고, 그 검색을 통해서 차트를 만들어야 된다고 한다면 리서처라는 에이전트와 차트라는 에이전트를 별도로 만듭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면 리서치를 통해서 데이터를 얻어오고요. 그 데이터가 충분한지 안 충분한지 중간에 검토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차트 제너레이터 그 에이전트한테 넘겨주고요. 그럼 차트 제너레이터 에이전트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를 그릴 수 있다면 그리고 나서 엔드 작업을 하게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다시 이것을 리서처로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 리서처가 다시 보충해서 데이터를 마련하면 이것이 다시 차트 리서처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다른 툴을 사용해서 좀 더 내용들을 보충하고 그것을 차트 제너레이터한테 보낼 수 있고요. 이 차트 제너레이터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이 답변이 충분하면 엔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다른 툴을 사용해서 자기가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보완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질문과 답변 사이에 여러 단계를 넣고 그 단계를 통해서 더 좋은 질문 그리고 좋은 답변을 얻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칩니다. 제가 직접 실습으로 보여드렸던 내용을 예를 다시 들면은, 소스 코드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근데 얘가 에러를 발생했죠. 그럼 제가 할 수 있었던 일은 그 에러를 복사해서 챗 GPT한테 보내주면서 이 에러가 났다, 수정해 달라라고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작업을 한 프로세스화를 시킨 것이 바로 이 개념입니다. 이 에러가 났을 경우에는 이것을 엔드 프로세스로 보내질 않고 다시 다른 툴을 이용해서 보완을 하든가 다른 에이전트한테 검토를 맡기게 하든가. 그래서 이 에이전트는 예를 들어서 에러를 검토하는 테스터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테스터 에이전트가 테스트를 해서 에러가 발생을 하면 다시 코드 에이전트에게 보내는 이런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여기에 휴먼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툴을 사용하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게 애매하거나, 아니면 인간의 개입이 필요해서 어떤 판단을 인간이 내려야 된다면 이 과정에서 다시 인간에게 어떤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인간에게 어떤 요청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질문과 답변 사이에 여러 단계를 두어서 좀 더 완벽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을 제공하는 API들도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강좌가 끝나면 저는 이 랭 그래프에 대한 강좌를 계속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다시 이것으로 돌아와서요. 제가 두 가지를 더 추가를 했는데요. 일단 인간의 역할 중에 프로덕션에 퍼블리시하기 전에 테스팅 과정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챗GPT에게 계속 코딩을 맡기면서 에러만 전달해서 수정하고 그런 과정들을 반복해서 최종 프로덕트가 나오면 그 소스 코드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하게 됩니다. 우리가 개발을 할 때는 스크립팅을 일일이 다 제가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잘 알 수가 있는데, 챗GPT한테 시키다 보니까 그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어떤 것들이 쓰여졌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테스팅 과정이 더 강화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할 language나 tools 그리고 modules 그리고 특정 API 등에 대한 아주 자세한 내용까지 제공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새로 개발하는 어플리케이션은 거기에 붙이는 거라고 한다면 여기에 상당히 많은 디펜던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툴들을 사용하고요. 여기서 사용되는 랭귀지를 사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버전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모듈도 여기서 사용하는 모듈을 사용해야지 서로 호환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는 챗GPT에게 어떤 랭귀지 버전을 사용하고 어떤 툴들을 그리고 어떤 모듈들을 사용하라라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제공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겁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고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의 업무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AI를 통한 우리의 생활의 변화는 처음 일어나는 일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아니면 어떤 기계가 인간의 일을 도와주는 일들은 여태까지 많이 진행이 됐죠. 하지만 AI의 특징은 인간의 요구사항에 대한 그 맥락을 이해하고 그 작업을 처리를 하기 때문에 많이 다르게 다가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다른 사람의 경험과 그런 시행착오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과 시행착오를 많이 공부를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직접 실행을 하고 경험을 해서 직접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시행착오를 많이 축적해 두는 것이 본인의 자산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대두를 했을 때 나의 자산은 내가 직접 한 경험과 그런 시행착오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직접 부딪히고 경험을 쌓아서 미래 AI 시대의 자산을 많이 축적하시기를 바랍니다. AI도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툴 중에 하나입니다. 그 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툴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보다 더 경쟁력이 있을 테고요. 그 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누가 더 그 툴을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경쟁력이 달라질 겁니다. 저는 다가오는 AI 시대에 더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과 그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같이 더 경쟁력이 있는 역량을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에 남겨두시면 저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Please like and subscribe. 감사합니다.